다음은 김우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에 관한 것이지만은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주 인수권을 보호할 것이냐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신주 인수권이라 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을 때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가 결국은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제3자 중에서 우호주주에게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지배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기존 주주의 의결권은 떨어지고 제3자 우호주주의 지분이 올라가는 건데요. 지방선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서 승산이 없을 때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지역구에 전입을 시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기는 게 바로 이 자사주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지배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할인해서 헐값에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 주주는 손해를 보고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주주는 우호 주주는 싸게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의 부당한 이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을 하면은 신주 인수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거의 부정선거에 가까운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도둑질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걸 이제 신주 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계속 신주를 얘기했지만은 신주를 이야기를 한 거는 자사주 처분이 결국 신주 발행과 경제적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처분의 경우에는 지금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헐값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지만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경영상의 목적이 있으면은 제3자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단서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서 발행을 한다. 제3자에게 발행한다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법적인 그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고요. 그 우호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을 해서 결국 우호주주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고 또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함으로써 지배권을 강화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낮추고 또 기존 주주의 배당권까지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주 발행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법률상의 제약이 있지만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상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본질에 있어서는 지배권 보호 장치지만은 결국은 법원에서 이것을 용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진칼의 경우에 또 그렇고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이렇게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함으로써 지배권을 보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나왔고요.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 민주당의 개정안은 굉장히 유연한 개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만 동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굉장히 유연한 제도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주의 동의를 구할 때 보통 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느슨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주주의 참석률 한 67%라고 봤을 때 지배주주와 그 특수 관계만 참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이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 회사 중에 한 77%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경영상의 목적,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주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결의 요건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사주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 신주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정을 할 때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관성이 부족한 거고 만약에 완결된 어떤 그 개정안을 만든다 그러면 자사주뿐만 아니라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단체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반대하는 여러 논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재계에서는 그 자사주를 취득한 경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에는 뭐 소각해도 괜찮겠지만은 다른 목적, 합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주식을 매입해서 자사주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소각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목적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주 환원이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목적이 아니고 저는 3차 상법 개정의 목적은 신주 인수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냐에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로와 무관합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신주 인수권이 침해가 되면은 그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목적, 그러니까 합병 등과 관련해서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이걸 소각했을 때 자본금이 내려가고 자본금이 내려가면은 채권단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금리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 차입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개정안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소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각해야지 이제 자본금이 내려가게 되는데 소각하지 않고 주주의 동의만 받으면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처분도 가능하기 합니다. 그리고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의 경우는 소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금리 측면에서 소각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없는 회사들은 소각을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왜 한 번 동의를 받으면 주주 동의 받으면 계속해도 되지 왜 매년 이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경영상의 목적만으로도 자사주를 처분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는 괜찮지만은 지금 지배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지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주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때마다 주주들이 원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자사주 처분만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신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있어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다.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소각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서 애초에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외국인 지분 규제와 1분 내외로 더 마무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도 예. 8분 정도 드렸어요. 예, 외국인 지분 규제를 적용받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지금 한도가 이미 차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이제 이번 법 개정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자사주를 소각을 해가지고 한도를 초과하는 회사는 29개 회사 중에서 KT 한 회사에 불과하고요. KT는 이제 49%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KT가 이틀 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도가 차 있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KT는 당연히 내려가고 소진되지 않는 그 시점에 소각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의 경우에 허용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사주조합은 허용하면서 왜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은 허용하지 않느냐 목적이 동일한데 목적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허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무상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경우에는 우리 사주조합원들이 유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지만은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으로 돌려주시죠. 네. 그 다음에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유할 수 있는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하는데 빅테크들이 M&A를 하는데 이것은 패키지들입니다. 현찰하고 신주하고 자사주를 같이 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주마다 상법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상법이 다릅니다. 상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에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얘기하기 어렵고 자사주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규제에서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어느 나라도 소각을 강제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회계 기준과 상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 문구를 갖고 상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예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코스피 5천 달성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달성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달성했는가 다시 점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다음
현재 국내 자사주 소각론 구조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주 환원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마침표는 소각이다. 세 번째, 회계상 자본 차감 항목이 있고 미발행이 있으니까 소각을 해야 된다. 네 번째,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다섯 번째,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다음 이건 뭐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미국 상장사의 60% 이상이 법인을 두고 있는 델러웨어, 여기는 미발행 주식으로 취급을 안 씁니다. 트레저리 스톡, 금고주로 회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제한만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미발행이 되는 곳은 그 미국의 그 수정 표준 회사법을 택한 38개 주 정도인데 여기에 그 법인이 한 25%가 있습니다. 근데 미발행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소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언제든지 이걸 재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들자면 델러웨어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RMBCA 이쪽은 총을 분해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조립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각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고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지금 국내에서 다음으로 나가세요. 그 국내에서 그 자사주 소각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본의 차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델러웨어니 그다음에 재발행 가능성 다 빼고 거기서 즉각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회계 근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2차 상법 개정까지는 델러웨어를 찬양을 했습니다. 델러웨어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근데 왜 3차 개정할 때는 델러웨어를 싹 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 목적뿐이라고 그러는데 재무이론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자본구조 조정, 뭐 신호 보낸다 그런데 표 밑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표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다음. 네. 표를 보여줘. 예.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M&A 화폐나 옵션 보상 시그널링은 뭐 소각이다 이거랑 관계 없는 이유. 두 번째 나머지 두 가지는 활용에 관한 겁니다. 소각을 해버리면 활용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자본구조 조정도 목표가 자본의 효율화인데 주가가 올라야지만 주주 환원이 되는 건데 그 목표의 결과일 뿐인데 이 목표의 결과를 목적으로 전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은 다 빼고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한국만 하느냐? 델러웨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별적 자사주 매입도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한국이 처음에 상법을 도입을 할 때 그 일본 상법을 도입해서 지주회사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기업도 없었을 때, 재벌도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했는데 그거 없애면서 개혁한다 해서 지주회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단이 자사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분이 자꾸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원죄는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 시대부터 그다음에 개혁을 하고 있을 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도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지 좀 굉장히 궁금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사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뭐 역사는 저는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한 공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러면 논리와 실증이 명확하게 없는 자사주 소각론이 왜 진행되는가?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현재 1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불태워 없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성장이 늘어납니까? 고용이 늘어납니까? 분배가 좋아집니까? 그 이론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주가 상승 기대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이건 뭐
불태워서 오르면 좋고 내 돈 아니니까 안 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넘어가시고 왜 그런가?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자본 여러 가지 지수가 주어지고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 뭐 100조 자사주를 10년 동안 했는데 주가가 꼬꾸라졌는데, 그런데 소각을 하면 일단 그 앞에서 단기 주가 상승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있던 그 자사주가 시장에 재유통되면 그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를 필려면 유상증자는 다 금지를 시켜야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함께 유상증자도 금지시키십시오. 그다음에 기업으로 봤을 땐 이거 굉장히 커다란 손실인 게 140조 원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보유했던 모든 이유가 상실되면서 마치 불법 집단으로 매도됩니다. 그다음에 향후 자사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봉쇄됩니다. 그다음에 노동 세력, 저 되게 궁금한 게 이건 당연히 일자리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쪽인데 왜 반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기업사냥꾼이나 행동주의 펀드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 자사주 소각론은 기업 사냥꾼들이 단골 메뉴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분들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내세우는데 공익 조건을 다 따져서 공익이 하나도 없으면 이분들의 사익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사주 소각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갈라파고스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갈라파고스적 역사인지기 위해서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해서 갈라파고스적으로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의 전환이나 한번 관성에서 탈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상법 개정으로 굉장히 많이 그 주주 보호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코스피 5천도 달성했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지금 소각 마침표를 찌면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예. 제가 14대 핵심 기업 코스피 상승 기업 비중을 봤는데 14개 기업만으로도 거의 50%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열심히 한 것이 AI 투자나 지정학적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된 분들이 많은데, 그 인정은 전혀 안 해주고선 왜 계속 그 개혁 대상으로 미루는지,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지금 뭐 실용주의 민생하는데 민생을 위해서 140조 원이라는 돈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 중지시켜도 한국 주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